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희망복덕방에서 경매 물건을 간단하게 쉽게 권리분설해서 풀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인천에 있는 신축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무척 예쁘고 깨끗한데요. 2021년 신축한 주택이 현재 5억 5천 하락해서 49%까지 3차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위치와 가격이 적절하다면 입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맑은 하늘과 깨끗한 도로를 보면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은 주거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 뒤쪽 도로도요, 환경도 깨끗하고 탁 트여서 아주 좋은데요. 요거는 출입구 우측편인데요. 잘 다듬어진 조경수와 예쁜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본건에 해당하는 손질 잘 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요 부분은 옥상인데요. 제시의 건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호 시읒에 해당되는 예쁜 옥상 쉼터로 보입니다. 이번 그림은요, 본 물건에 해당하는 내부 거실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외부와도 굉장히 채광이 잘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층에 있는 제시의 건물인데 기호 B에 해당하는 내부 모습입니다. 이번 물건에는요, 제시의 건물이 조금 많거든요. 기역부터 시읒까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이거든요. 건물 앞쪽에 보면 기호 기역에 해당하는 이곳이 1층 확장형 발코니 부분입니다. 2.36평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 디귿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2층 테라스인데요. 1.54평입니다. 그리고 기호 리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2층 확장형 발코니인데요. 1.82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옥상 부분 있죠? 기호 비읍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옥탑 테라스고 꽤 넓습니다. 6.72평인데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부분입니다. 건물 뒤편을 한번 가볼까요? 요 뒤편에도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기호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 1층 확장형 발코니고 1.54평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 미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2층 확장형 발코니인데 2.45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시읒에 해당하는 옥탑인데요. 여기는 계단실로 3.34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을 보실 때는 좀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제시의 건물이 있는지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법원에서 제대로 감정을 평가해서 나온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제시의 건물이나 이런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가에 다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매각 물건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제시의 물건은 따로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예쁜 조경수나 지금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하는 이 제시의 물건이 전부 경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인천 1개 담당 물건으로서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2451번이며 매각기일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82번 길에 있고요. 대지권이 총 110.53평 중에서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55.27평이 매각 포함이고요. 건물 면적은 총 63.74평인데 본 건물 1층이 22.27평, 그 다음에 2층이 21.71평, 그리고 총 43.98평이잖아요. 그런데 이 63.74평 중에 본 건물 43.98평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제시의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층과 2층에 기호 기역에서 시읒까지 총 19.76평이 제시의 건물로 포함된 매각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1억 5,868만 2천 원이었고요.
최저 낙찰가가 지금 세 번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3회차인데 5억 6,775만 4천 원입니다. 51% 하락돼서 49%에 나온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6월 12일에 경매 입찰이 진행됩니다. 요때 10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11시까지 입찰서를 넣으셔야만 입찰에 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 11시까지 바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보면 대지권이 왜 2분의 1만 가지고 있지?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사야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지권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설득하든 그 사람에게 매매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물건은 그게 아니고 110평 조금 더 되는 그런 큰 대지를 반으로 딱 쪼개서 집을 두 채를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건물을 나란히 지어서 1동, 2동으로 개별 소유로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2동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가 일괄 경매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필지에 두 집을 지어놓고 구분 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일괄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땅을 2분의 1을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기 두 집의 경계선 제가 아까 표시해놨죠? 딱 절반으로 분양된 집입니다.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외벽은 석재 붙임 마감을 했고요. 내벽은 벽지 및 타일, 인테리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창호는 보시다시피 샤시 창호이고요. 요게 보존 등기가 2021년 7월 8일로 등기가 난 거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2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차까지 떨어졌는데 이 금액에 내가 가져오면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쓰고 가져올까? 마음에 들면 사실 조금 금액을 쓰더라도 내가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러나 현 시세보다는 낮게 가져와야죠. 그렇죠? 경매를 받다 보면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면 내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그렇게 가지고 와야만 이 건물도 내가 들어가면 손댈 때도 있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살펴보셔야 할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부동산 시세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들어가셔서 시세를 살펴보시는데 그 지역을 그대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을 들어가셔서 요 지역 매물이 얼마에 나왔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비슷한 단독주택, 그쵸? 단독주택을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얘하고 가장 근접한 거죠. 183에 165 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땅도 조금 비슷하고 뭐 건물도 비슷한 이런 겁니다. 요런 게 지금 단독으로 뭐 11억 5천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 조금 더 큰 데는 14억, 좀 작은 데는 뭐 9억 5천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대략 여기 물건에 비례해서 보면 비슷한 평수의 매매가가 11억에서 한 12억 정도이고요. 전세는 한 7, 8억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3천에 200 정도 합니다. 현재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급매로 나온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그 네이버 부동산 시세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가 현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경매도 나왔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기준으로 그 주변 한 10km 정도는 내가 직접 가봐야 돼요. 그래서 임장을 가셔야 되는데 임장 가실 때는 주변 부동산을 한번 딱 둘러보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를 보면서 이 금액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해서 관심만 갖고 만다면은 그냥 가셔도 되지만 난 저 집이 꼭 필요해. 그러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임장을 가보는 게 최고입니다. 가셔서 주변 부동산을 쫙 둘러보세요. 저 경매 물건 보러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급매로 나온 건 혹시 없나요? 또 하나 내가 현금이 이거밖에 없는데 대출은 얼마까지 되나요? 대출은 무조건 되나요? 이 지역은? 그래서 그 지역에 대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임장을 하는 기본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매로 나온 게 있다. 그런데 급매로 나왔는데 이거와 비슷한 평수가 뭐 지금 이게 5억대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싼 게 있다. 그럼 그걸 사는 게 훨씬 낫죠. 이건 5억대에 받는다고 해도 수수료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몇 천만 원, 많게는 뭐 집수리까지 한다 그러면 한 1, 2억은 더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물건은 아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집의 향을 보면요. 동향으로 출입구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집을 볼 때 출입구는 동향이나 남동향 이쪽으로 대문이나 현관문이 나와 있는 집이 좋습니다. 그 문에 맞춰서 안에 배치를 좀 잘 해놨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이런 주택은 내가 문양을 바꿔서 안에 배치의 기운을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이 동향이야? 그럼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집입니다. 여기 가까이에 인천항도 있고요. 영종도도 있고 또 북인천 IC를 통해서 고속도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살기 아주 편한 그런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한 3, 4년 전에 LH에서 분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 코스트코, 아산병원,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천 로봇랜드 이런 게 들어오는데 보통 2024년에서 2027년 사이에 전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 동네 그냥 살고 싶다면 지금 하나 정도 이렇게 낙찰 받아서 사시면 2027년 그 이후에는 내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구에 있는 조경수도 꽤 비싸고요. 집도 새로 지은 신축이고 내부도 아주 럭셔리하게 잘 돼 있는데요.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직접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유자가 어떤 분이냐가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도 잘 하셔서 이런 집 하나 딱 낙찰 받아서 내 집으로 만들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